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 맡고 있는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팬데믹에서 확실하게 엔데믹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토크 IT도 지금 전혀 마스크 안 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엔데믹 시대 때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 형태의 뭔가 그 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뭐 미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마트한 협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주신 AVT의 정지석 상무님 오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주신 AVT 정지석입니다. 네, 상무님 그냥 얘기하시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런 하이브리드한 워크플레이스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됐고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니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이제 니즈나 개념이나 또는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엔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팬데믹 완전 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네. 그래서 뭔가 이미 온라인에 그것을 맛본 분들이 이제 온라인하고 결국 오프라인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잘 스마트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특히 이제 이런 회의라든지 또 교육, 세미나, 이런 협업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상무님 한번 그 실제로 그러면 하이브리드 회의실에 정말로 왜 스마트 협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최대한 쉽게 좀 정리를 했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데믹 시대 하이브리드 회의실에서의 스마트 협업. 일단 엔데믹과 원격 근무 관련해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이제 시장 보고서 자료인데요. 연초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중, 매일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59%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올해 1월 달인데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71%보다는 적지만 코로나 이전에 23%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택해서 재택근무가 더 좋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된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들, 오른쪽에 초록색은 긍정적인 이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노란색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확실히 더 많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워라밸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고립, 즉 이제 그 본인들이 평상시에 같이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과의 어떤 연결성이 많이 끊긴다. 잘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재택근무가 가능함에도 오피스 근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생산성을 위해서, 즉 오프라인에서 동료들끼리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할 때 더 큰 생산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워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워라밸하고 생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냐 이런 방안을 이제 찾는 게 고민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패러독스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게 된 거죠. 유연한 원격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동료들과의 밀접한 소통은 또 원하는, 사실은 두 개가 상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 또는 하이브리드 미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었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하다가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원격지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미팅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의 어떤 품질 이슈가 있었다거나 또는 가운데 그림처럼
이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조그만 노트북 가지고 본다거나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 반대로 커다란 회의실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은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리드 미팅의 핵심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던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던 모든 분들이 동등한 품질로 보고 듣고 협업하는 이른바 이제 미팅 에퀴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미팅에서는 이러한 미팅 이퀴티를 보장하는 피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데모하면서 다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 구현이 되고 제공이 되고 또 PC로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회의실이나 이제 공용 공간에서 100%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맞는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됐을 때 최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MTR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룸이라는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팀스 전용의 디바이스 또는 그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미팅룸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간에서 팀스 접속하시려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필요할 텐데요. 공용 공간에서는 오른쪽에 이런 MTR 장비가 필요합니다. MTR 장비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MTR도 있고 윈도우 기반의 MTR도 있고 그리고 전자칠판처럼 생긴 서피스 허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MTR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팀즈를 구동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터치 패널, 회의를 시작을 하고 또 참석자를 초대를 하고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터치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팀즈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는 전용 PC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코어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MTR 안드로이드는 전용 PC하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보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형 사운드바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MTR 윈도우는 전용 PC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허브는 디스플레이까지 완전히 일체형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BYOD는 본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와서 회의실에서 이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는 이제 범용 PC, 전용 PC가 아니라 본인이 쓰던 PC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범용 PC가 되겠고, 그다음에 별도의 전용 터치 패널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BYOD와 MTR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기 쉽다. 터치 패널이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에서 터치 한 번으로 참석자를 초대하고 또 초대받은 회의에 참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장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BYO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사용자마다 그때그때마다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MTR을 설치를 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이 사용하기 쉽다라는 게 가장 큰 흔한 답변이었습니다. 인클루시브, 모든 참석자들에게 고품질의 영상, 음향 경험을 제공을 한다. BYOD일 경우에는 간단한 USB 형태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회의실 내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한테 동일한 어떤 음성이나 영상을 제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플렉서블 측면에서도 이 MTR은 소회의실 전용이 아니라 소회의실부터 대회의실, 그보다 더 큰 회의실까지 다양한 공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이렉트 게스트 조인이라고 해서 팀스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줌이나 웹엑스 초대받은 회의에도 터치 한 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ure and Managed. 이 MTR 장비는 팀즈의 어드민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이나 또 매니징,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커넥티비티, 헬스 체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드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PC는 그 어드민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MTR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MTR을 이제 도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그럼 어떤 디바이스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 룸의 환경을 봐야 되겠죠. 룸 크기 또는 좌석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형룸 장비인지 대형룸 장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용도나 니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발표, 보고, 협의 위주냐, 즉 커뮤니케이션 위주냐, 또는 협업 위주냐, 어떤 컨텐츠를 띄워놓고 판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허브가 더 유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음성, 컨텐츠 공유 어떤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 카메라 스펙이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레이아웃. 윈도우즈, MTR 윈도우즈가 MTR 안드로이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카메라, 스크린 레이아웃을 더 다양하게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방 호출 방법. 터치 패널에서 이 소프트 키보드를 띄워서 상대방 이름이나 또는 회의실명을 쳐서 초대를 해야 될 텐데, MTR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영문만 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대부분 다 한글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셨을 때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요. 소형 회의실들은 아무래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모듈 형태로 나눠져 있는 장비들이 있고, 더 큰 회의실의 경우에는 서드 파티용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좀 더 고성능의 이런 것들을 같이 팀스 장비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코어 디바이스만, 코어 컴포넌트만 제공을 하는 인티그레이션 전용의 키트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협업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서비스 허브가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코어디네이티드 미팅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 허브하고 MTR 장비하고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제가 오늘 상무님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건데, 그죠? 토카이티에서. 네. 그러니까 저번에 또 이렇게 PPT만 들으시면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MTR이 저도 저번에 우리 토크할 때 MTR 얘기 들었는데, 그때 또 MTR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실제로 주신 AVT에 이 모던 워크플레이스 체험센터에 가서 제가 직접 이제 이 MTR 장비 있는 회의실에서 직접 저걸 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정말 편하겠구나. 아까 easy to use라는 것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그걸 다 찍고 그걸 오늘 편집한 영상을 만들었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또 상무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피드백을 꼼꼼히 해서 한 땀 한 땀 그걸 또 보정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가서 상무님이나 또 주신의 다른 또 동료들 만나가지고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생생한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써주시면 영상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사무 여기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이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공간을? 네, 핵심은 체험센터고요. 저희 AV 체험센터 또는 팀스 기반의 모던 워크플레이스 체험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2019년 9월에 오픈을 했고요. 예, 그 뒤에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이곳에 6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소형 회의실부터 대회의실, 교육장, 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홀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한 100여 평 되거든요. 거기에 한 200여 가지의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룸들 한번 쫙 돌아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인사이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각각의 용도별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될지 이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사모님, 여기 허들룸이라 되어 있는데 제 영어가 짧아서 그런데 허들룸이 무슨 뜻입니까? 예, 여기 지금 영어로는 안 써 있는데 HUDDLE. 그래서 어깨를 부대낀다 이런 이제 뜻인데, 서로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에서 이런 좁은 공간의 회의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기존에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큰 회의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용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큰 회의실들을 작은 회의실로 많이 쪼개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이제 핫데스킹이라고 지정 좌석제가 아니라 좌석 이동하는 것 이런 경우에도 개인 좌석 수를 많이 줄이고 이런 쉽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작은 회의실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떻게 이제 애자일하고 유연한 협업을 굉장히 더
빨리빨리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이 패널, 이건 뭡니까? 예,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의실마다 이 터치 패널이 하나씩 있는데요. 회의실 예약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서 회의실 즉석에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약 현황도 보실 수 있고요. 팀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시게 되면 회의실도 예약이 되지만 팀스 세션도 동시에 같이 예약이 됩니다. 아, 여기서도 예약할 수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여기 녹색이었는데 네. 지금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 불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맞습니다. 예. 사용 중으로 될 때는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녹색은 이제 비어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 책상에는 이게 뭡니까? 네, 요거는 이제 MTR 패키지 중에 터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 밖에서 룸 스케줄링 패널 쪽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지금 예약이 이렇게 뜬 상태인데요. 이 방을 제가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방에 이 MTR 장비가 혼자 들어온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초대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한번 터치로 그냥 다 참고할 수 된 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원터치 조인이라고 그래서요. 버튼 하나만 눌러서 이 방에 네네.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화면인데 줌 아웃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기 앞에 지금 전면 TV 밑에 보시면은 저기 네. 이제 비디오 사운드 바인데요. 어. 저기 안에 이제 4K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인텔리전트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한 화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줌 인아웃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하니까 네. 화면을 제 얼굴을 딱 당겨가지고 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사람이 또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 또 거기에 맞게 한 화면에 들어오게 자동으로 포커스 조절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예, 두 개잖아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왜 필요한 거죠? 그 보통 이제 두 개를 듀얼 디스플레이로 쓰게 됐을 때 장점은 이제 한쪽은 컨텐츠 보게 되고 또한 반대쪽은 이제 타국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초대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도메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룸 이름을 치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을 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자동으로 되고요. 만약에 외부인을 초대할 때는 외부인의 그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제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자동으로 초대가 된 상태입니다. 저분들도 지금 우리랑 유사한 허들룸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이제 MTR 룸이 또 있는데요. 그쪽으로 저희 지금 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다양한 뭐 본사 지사 간에 네, 뭐 룸과 룸 간에 회의실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네, 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뭐 MTR 대 MTR로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개인 PC로도 초대할 수 있고요. 네, 얼마든지 네, 네. 그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한 사람이나 원격 근무한 사람들은 자기 노트북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근데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회의하는 게 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네요. 편하고. 그렇죠. 그냥 회의실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간편한 이제 터치 패널에서 초대만 하시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프런트 로우라는 기능인데 기존에 이제 사람 얼굴이 이제 참석자들이 밑에 이제 한눈에 쫙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공유하는 화면이 저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밑에 이렇게 쫙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회의실에서 할 때 네. 과장이 눈높이하고 딱 맞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눈에 직관적으로 실제 바로 앞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UI를 이제 네네네. 출시됐습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은 각자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자료들 같은 것을 빨리빨리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공유를 쉽게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은 있나요? 어떻게? 네, 보통은 이제 회의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유선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사내 망을 사용해서 무선 와이파이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비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으면 밑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장비의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선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꼭 노트북뿐만 아니라 네네. 뭐 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스마트 어.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에어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가 잡히는 디바이스는 다 되는 거네요. 네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화면에 총 9대까지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저쪽 화면이 분할되게 됩니다. 저 왼쪽 모니터의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스마트폰 화면 같은데 저거는? 네네, 맞습니다. 저건 일반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네. 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지금 접속하면. 왼쪽은 PC 노트북 화면이고, 그죠? 예. 과장님 노트북 화면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쉽게 공유되고 이걸 이제 상대방한테도 보낼 수 있고요. 이쪽 버튼 보시면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저렇게 테두리에 빨간색 줄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은 상대방은 저기 지금 공유되는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네, 세미나나 교육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5명, 10명 이상의 많은 참석자가 듣고 싶으실 때는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로는 성능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경우에는 노트북을 회의실에 들고 오셔서 실제 참석은 노트북에서 초대를 받았지만은 이 회의실과 노트북이 같이 참석하여서 그럼 내 동료들도 같이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허들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이 금방 쉽게 될 수 네, 있겠네요. 바로 쉽게 그런 거를 이제 플러스 미트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에서 접속을 하셔서요. 회의를 이제 교육에 들어온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 PC에 있는 스피커 마이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실내 오디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에 가까운 회의실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교육에 참석할 사람들과 같이 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참가를 누르시면요. 노트북에서도 실제 참석이 되어 있고 그 회의실에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참석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보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회의실에 있는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여러 명이 얘기하시는 것도 잘 수음돼서 상대방에게도 들으실 수 있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다가 초대하는데 그냥 다들 바쁘니까 거기 부서에 한 사람한테만 초대장 보내고 그 사람이 모두 갑시다 해가지고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네. 이럴 때 되게 직관적이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룸이 되게 좋지만 기존의 회사에는 뭐 웹엑스라든지 줌이라든지 또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또 부담일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MTR 장비가 팀스 전용 장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나의 솔루션만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2개 이상 쓰시기 때문에 팀스 디바이스에서 다른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것들을 쓰실 때 BYOD 모드로 내 노트북을 가져와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룸 자체는 팀즈 기반 룸이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팀즈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줌을 쓰면서도 네. 이 룸 안에 있는 마이크, 디스플레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래서- 해보시겠어요? 저쪽에 있는 네, 분들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분들과 네네.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뭐 웹엑스건 아니면 줌이건 기존 회사에 있던 그 소프트웨어 갖고도 이 허들룸을 만들어 놓으면 MTR로 충분히 이 룸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링 마이크 한번 얼마나 파워풀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실링 마이크로 제 소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움직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10인에서 15인가량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의장석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의장석 끝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거기 마이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실링 마이크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치에 상관없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네요. 위치에 상관없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테이블에 이제 마이크를 별도로 설치를 안 해줘서 테이블이 더 깔끔해진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이즈 블럭이 켜져 있고요. 박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보드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음성만 들리네요. 자, 노이즈 블럭을 한번 없애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재 노이즈 블럭 오프인 상태이고요. 박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보드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상무님, 여기는 아까 허들룸보다 굉장히 큰데 여기는 어떤 룸입니까? 예, 보통 이제 보드룸이라고 기업체들마다 이 정도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로 좀 더 포멀한 미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깔끔하게 테이블이 유지되어 있는데 천장에 마이크가 하나가 있거든요. 저 마이크 하나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어제 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98인치 TV가 있어서 저 정도 크기면 충분히 이 정도 공간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실에 있는
MTR에서 초대를 받아서 연결을 하면요. 코디네이트 미팅이라서 MTR 장비와 거기에 같이 있는 이제 서피스 허브인 화이트보드도 같이 자동으로 접속이 되는 코디네이트 미팅을 보여드릴 거고요. 서피스 허브에서 이제 저희가 평소에 보실 수 있는 하얀 바탕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보이시고요. 건우 씨, 칠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도시 A, E, U, E, T, 역, 아, 이, 크, 도, 도, 스, 트,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네, 전자칠판에서 쓴 내용이 이제 상대방을 통해 보일 수도 있고요. 회의실이 넓은 경우에 전자칠판 하나로는 화면이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회의실에 쓰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길쭉한 바는 뭡니까? 슈어 제품의 이제 마이크고요. 요 마이크는 위에 있는 마이크처럼 천장에 부착하실 수도 있고요. 테이블에 매립하여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서피스 허브도 그렇고 이 실링 마이크도 그렇고 이게 보드룸에 보통 이제 임원분들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네. 노트북도 없이 몸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네요. 그분들 음.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요건 뭡니까? 동그란 거. 구글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해서요. AI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간 스피커예요. 뭐 보드룸을 주로 사용하는 뭐 회사의 관리자라든지 임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사람 음성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도 필요하시면은 바로 말로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조그만한 회의실, 큰 회의실을 코로나 이후로 자주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회의실을 예약을 못하고 회의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회의실의 사용에 맞게 음성으로도 회의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오케이, 구글. 회의실 1시간 예약. 지금 빨간색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회의실에서 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신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회의실을 예약을 못했지만은 이미 회의 준비를 다 하고 착석을 하셨는데 그냥 회의실 1시간 예약이라는 명령어 한마디로 밖에서도 이제 회의실이 예약되어 있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어큐펜시 센서고요. 예약된 회의실에서 예약을 미리 해놨지만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깜빡하시고 그냥 예약을 별도로 취소를 안 하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센서가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서 예약이 그 시간에 사람이 안 오면 자동으로 이제 회의실이 이제 어베일러블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네. 사모님 여기 뭐 오픈된 공간에 뭐 회의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오픈된 공간에 이거.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즉석에서 모여서 서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제 마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석에 어떤 코너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쉽게 이제 모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징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앞쪽에 이제 카메라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참석자 영상을 비추는 거고 하나는 이 뒤에 보시는 물리적인 화이트보드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팀즈에 있는 스페셜한 기능인데요. 이건 별도로 데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컨텐츠 카메라가 이제 화이트보드의 이제 모서리를 인식하고요. 실제 모니터의 화면을 화이트보드의 모습을 이제 상대방도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보이는 모습에서요. 저희는 이제 글씨를 쓸 건데요. 네. 물리적인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적고 그 앞을 지나가거나 그래도 실제 글씨가 적힌 게 사람 앞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글씨를 쓰는 동안 글씨를 가려줘도 상대방이 보시는 데는 이제 문제 없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글씨를 가리고서 새로운 글씨 쓰면 안 보이는 거죠. 새로운 글씨는 인식이 되는 동안에는 안 보이시고요.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에 까만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도 색깔을 인식해서 그 색깔을 이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떤 진짜 콜라보 할 때 이렇게 판서 막 쓰면서 그 강의 같은 거라든지 스파스 강의할 때 되게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우시면은 상대방에게도 지워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육장도 이제 마련을 해놨는데요. 교육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사분의 어떤 위치에 따른 발언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참석자들이 질문이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지 이런 카메라의 어떤 화자 추적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요새 하이브리드 미팅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교육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화자를 트래킹한다 그러는데 한번 두 분 한번 각자 한번 말씀해 보시면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주신에이프트의 김경대라고 합니다. 기술 지원으로서 전기에 대한 기술이나 세팅 관련된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교육장에서 먼 위치에 있는데도 빠르게 추적하면서 화질이 깨짐이 없이 잘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주신AVT 직원 김건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현장을 나와서 현장에서 PM 역할을 맡고 있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아니면 인원들을 데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 그리고 테스트까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커싱하네요. 이 카메라의 장점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화자 추적에 빠른 점에서 용이한데 사람을 추적할 때는 기존 해상도에서 이제 잘라서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근거리용 카메라와 원거리용 카메라가 나눠져 있으면서 먼 위치에서도 해상도에 손실 없이 이제 깨끗한 화질로 빠르게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고른 해상도를 좋은 해상도를 유지해 주는 거네요. 사실 이 공간이 넓은데 뭐 연단도 있고 어떤 공간입니까?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교육장보다도 이제 더 큰 공간인데요. 이 넓은 곳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무대가 있어서 진행자가 발표를 하면 저 카메라가 저 앞에 있는 카메라가 그 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찍게 되고요. 또 이쪽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저쪽에 이제 청중에 계시는 분들을 발언을 하실 때 자동으로 캡처를 하고 또 천장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두 개는 진행하시는 분이 필요할 경우에 컨텐츠도 보시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 얼굴도 보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카메라가 어떻게 추적하는지 네, 예. 한번 강사나 청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천정 마이크가 3개가 달려 있고요. 스피커가 9개 달려 있습니다. 이 천정 마이크가 발언하시는 분의 위치를 감지를 해서 이제 카메라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그런 작동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육 강의 시설을 이용하여 이제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강사분을 자연스럽게 보시고 함께 참석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앞에 강연자를 표시해주는 AI 카메라를 통해서 강연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현재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별도의 손에 들고 있는 거 없이 실링 마이크를 통해서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소리가 들어가고 이제 화면을 이제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문서를 보고 나셔서 강의가 끝나시면은 참석자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강의가 끝났을 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카메라 저를 잡는 게 참 좋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강연자와 발표자가 이제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절제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오프라인에 참석하셔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행자 이외에 이제 청중이 질문이 있을 때 청중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또 청중에게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실링 마이크와 실링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디 위치에서 얘기를 하시던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쫓아가고 발표자가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발표자를 가리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오프에 오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서 또 접속한 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누가 얘기했는지는 바로 이제 오프라인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리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제스처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지 목소리만으로 전달이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실제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같이 보시면서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고 자연스럽게 강연이나 그런 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타운홀 미팅 할 때 되게 좋겠네요. 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오프라인에 모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시다가도 실제 참석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강연 앞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강연에 어디 위치에 있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를 따라가면서 보이시는 것들도 충분한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민, 오늘 제가 모던 워크플레이스 체험센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확실하게 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확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 고객이 이제 느낌만 얻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마다 다 고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일단 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팀스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처럼 다양한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고 체험까지 제공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각 공간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다양한 AV 장비들하고 연동해서 체험까지 제공하는 데는 더더욱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일단 오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을 하실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통해서 니즈도 파악을 하고 고객의 환경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맞춤형으로? 예, 맞습니다. 디자인도 해드리고 고객의 그 상황에 가장 최적의 어떤 환경들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제안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주신 AVT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포스코, 삼성, 스타벅스 둘째 회사들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고객으로. 그런 고객들이 그 주신을 선택한 이유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뢰와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일회성 프로젝트로만 만난 고객들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수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테크니컬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신뢰가 계속 쌓였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 역량까지도 이제 다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낫죠. 네, 저번에 제가 데이터 센터 그렇고 실제로 앞으로도 실제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좀 시간 써서 이렇게 가서 탐방하는 리포트 가끔씩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원님께서요. 사무실 이전 시에 스마트워크 회의실로 꾸미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설계 도입과 설계 도입 도면과 네트워크 도면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또 사무실 입주 전에 며칠 전에 연락해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예, 뭐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은 가능한 많이 필요합니다. 뭐 바닥 도면, 플로어 플랜, 또 뭐 실링 플랜, 또 인면도 다 필요하고요. 많이 주실수록 좋고요. 사무실 입주 전 며칠 만에 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인테리어랑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이렇게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동안 두 달 전? 네네. 네네. 이영준님께서 사장님 회의하다 탁자를 치면 화를 내도 그냥 노이즈 캔슬 해보면 재밌겠다고. 기발하시네요. 네. 자, 박미라님께서요. 센서로 회의실 예약 시간이 지났으나 사람이 없으면 회의 예약 자체를 취소해 주는지요. 시작 시간 이후에 20분 뒤에도 사람이 없으면 회의실 예약 취소 이렇게 하도록 정책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건죠. 예,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예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맞고요. 이 시간은 저희가 서버 상에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5분 뒤에 취소하게 할 수도 있고 10분 뒤에 취소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정책은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네. 자, 김현진님께서요. 센서로 회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고 CCTV로 확인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이 부분은 사실 센서로 회의 유무를 확인하는 건 사람이 확인하는 건 아닌데요. 이 천장에 달려 있는 센서가 적외선과 이제 초음파 이 두 가지로 주기적으로 계속 쏴줍니다. 이 쏴주는 이유는 그 공간 내에 움직임이 있는지, 즉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 움직임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이 없으면 이제 회의 예약된 그 상태를 캔슬로 이제 스테이터스를 바꿔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또 개별적인 댓글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 김현진님께서 또 현재 강의실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AI 카메라 등 영상에서 보는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고려하고 사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연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존 강의실이 있는 거죠, 이 기업은. 네.
그러니까 저희 체험센터에도 지금 AI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험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또는 강의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강사분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면서 강의를 하신다거나 또는 강의를 하실 때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과의 어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어떤 사용 시나리오 또는 니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저희랑 협의를 하시면 저희가 가장 최적의 환경을 설계해서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제로 단순하게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좀 고려해야겠다. 또 담당자 하시면 뭐 하남시 그렇게 먼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경기도 하남시죠. 네네. 그렇지만 경기도 같지가 않고 네, 서울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철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체험센터 방문 같은 거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세션 저희가 지금 또 요 실제 구축 가이드 요거대 듣고서 또 여러분 질문에 대한 Q&A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구축 가이드는 그러면 그 기업이 이제 아까 김현진처럼 뭔가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면 새로 만들고 온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업체다 보니까 공간 내에서 이제 어떤 하드웨어들을 어떤 사람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네. 네. 자, 고려할 사항, 룸 환경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룸 크기나 가구 재질, 뭐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테리어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업체들이 이제 고객과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 밑에 쪽에 있는 시스템 위주로 그 주어진 공간에 어떤 시스템들을 선정을 하고 그 시스템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최적의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는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이 제일 먼저 용도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위주로 하신다라고 하면 빔 프로젝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회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얼굴이 원격지로 그 접속한 다른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잘 돼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프로젝터는 좀 어두운 데서 사용을 해야지 프로젝터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주로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프로젝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TV 사이니지나 또는 LED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도는 요새는 이제 4K UHD용 컨텐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UHD 이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팀즈의 현재 최고 해상도는 1080p, 즉 Full HD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 팀즈만 하시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이제 UHD 이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밝기는 TV의 밝기 단위하고 프로젝터의 밝기 단위하고 좀 다른 단위들을 씁니다. 제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TV는 이제 300에서 뭐 500 정도 되는 니트 이런 단위에 쓰시면 될 거고, 실내의 프로젝터는 뭐 5,000원씩부터 10,000원씩 사이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공간에 밝기에 맞게 스펙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실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은 크기죠. 디스플레이는 회의의 집중도의 그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즉 크면 클수록 거거익선이죠. 크면 클수록 집중도가 거거익선. 더 좋아지기 상무님 때문에. 만드신 단어예요? 거거익선? 좋네요. 네네.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예, 거거익선인데 네. 그렇다고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라는 가이드는 있습니다. 이 아빅사라고 하는 데가 이 AV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인데요. 거기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무엇을 표시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그 디스플레이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식이고요. 이 공식에 따르면 한 5m 정도 떨어져서 파워포인트만 15포인트 정도 글자를 본다라고 하면 한 65인치 정도 디스플레이면 적당하다. 그거 이상이면. 그 다음에 한 10m 정도 되면, 즉 20인석 이상 되는 중형 이상의 회의실이면 한 130인치.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설치되는 벽면, 이게 이제 TV나 또는 이런 LED 스크린은 크면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벽면을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뭐 쇠 파이프나 이런 스틸 재질로 견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가 뭐 하나가 아니라 2개 된다 그러면 이제 가로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을 열 때는 그 가로폭이 이제 가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가로폭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신에서는 저런 거에 전문성 있는 인테리어 기업도 소개도 시켜주십니까? 맞습니다. 예,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제가 그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필요시에는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니지하고 TV하고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저희 같은 파트너들이 공급을 할 때 사이니지도 언급을 하고 TV도 언급을 하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차이점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즉 사이니지는 기업체에서 광고나 이런 용도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경고함, 이 사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TV는 보통 한 8시간 정도를 권장 사용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용으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로나 세로 다 이제 가능하지만 TV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컨텐츠 매니지먼트, 뭐 리모트로 어떤 중앙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스케줄링을 해서 특정 시간에 컨텐츠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이니지를 많이 씁니다. 그 TV하고 일반 모니터하고는 어떤 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용도? 어떤 건 TV 모니터가 있고 그 일반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니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탁상용 모니터 한 30인치 정도, 그럴 때 이제 모니터라고 많이 하고요. 근데 회의실에서 좀 큰 TV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쓰는 B2C용 컨슈머용 TV가 있고 기업체에서 쓰는 사이니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뭐 TV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기능들이 뭐 더 많이 있다. 사이니지는 이런 내구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ED도 5개에서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회의실에서도 요새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많이 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TV 최대 크기 한 98인치 그 정도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데, 더 크려면은 프로젝터밖에 없지만 이제 영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LED가 가장 좋죠. 이 화면 크기는 무한대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회의실에서도 이렇게 LED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몰입감도 극대화되고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카메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의 타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시 고려할 사항은 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팀즈에서는 1080p까지만 되지만 팀즈만 사용하시기보다 뭐 내부 녹화라든지 여러 용도로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4K 이상의 카메라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V라는 거는 카메라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90도까지 잡느냐 또는 120도까지 잡느냐. 이 세로로 긴 탁자가 있는 회의실이면 당연히 90도면 충분하겠지만 가로로 긴 탁자라든지 또는 조그만 회의실도, 작은 회의실도 이렇게 광각에 120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가까이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려면 이 90도나 이런 정도의 각도의 화각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소회실용 이 사운드바 형태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120도 정도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줌이 디지털이냐 옵티컬이냐, 요새는 디지털로도 줌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자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디지털이 옵티컬 줌보다는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화소수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으면 디지털 줌을 했을 때 화질이 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화소수가 충분히 높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카메라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카메라를 한 대만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카메라 위치입니다. 우리가 영상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어디를 보나요? 디스플레이를 보죠. 카메라를 안 보고. 디스플레이를 본다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내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카메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위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아이 컨택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위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트래킹은 추적 기술이 4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데모 영상에서는 앞에 이 3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피플 프레이밍이라고, 이렇게 한 회의실에 여러 명이 앉아 계실 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 프레임에 딱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분들을 별도의 타일로 이렇게 잘라서 각각 참여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카메라가 이제 따로 있고요. 그래서 팀즈에서도 이렇게 맨 밑에는 하나의 회의실에 네 분이 한꺼번에 이제 참석해 계시는 그 영상도 뿌리지만 각각의 분들이 각각 참석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일을 나눠가지고 뿌리는 그 팀즈의 기능도 있습니다. 저렇게 나눴을 때는 뭐 해상도가 또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예를 들어 한 1000만 화소 이하 된다. 그럴 경우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는 좀 고화질의 카메라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로 눈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컨텐츠 카메라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데모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컨텐츠 카메라를 위한 즉 이 화이트보드를 잘 비출 수 있는 별도의 이런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구축한 고객사 회의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벽면을 밖에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서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 페인트로 이제 칠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화이트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바로 정면에서 그 컨텐츠 카메라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아이디어네요, 저것도. 네, 참.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화이트보드를 설치하실 필요 없이 여기다 판서를 하실 수 있고 이게 컨텐츠 카메라를 통해서 디지털화 되어서 상대방으로도 바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도 뭐 많이 보셨던 이런 유형의 마이크들부터 새로운 마이크들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마이크도 용도가 가장 중요하죠. 보이스 리프트, 즉 회의실 내에서 큰 공간에서 주로 필요하죠. 마이크 확성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확성이 될 필요가 있느냐. 작은 회의실은 필요 없겠죠. 또 영상회의만 하냐 또는 컨퍼런스 콜을 하냐.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석에서 다른 사람들 발언하는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가 필요할 수 있고요. 보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는 사람의 입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스넥 마이크 같은 것들이 확성하기에는 가장 좋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들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커버리지, 마이크의 지분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스펙상에서 뭐 3m, 5m 있기 때문에 그 회의실 크기에 맞게 그 스펙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이크 설치를 하실 때 룸 환경, 테이블을 나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아까 데모룸에서 보셨지만 그 다음에 테이블 배치가 가끔씩 바뀐다. 어떤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천정형 마이크가 가장 이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천장 설비 같은 것들, 공조 설비나 또는 빔 프로젝터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이런 것들도 이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를 고려를 할 때는 항상 오디오 프로세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쿠스틱 에코 캔슬링이라는 거는 원격지에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하이 짐 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쪽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 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들리겠죠. 그 스피커가 나한테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다시 상대방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이 에코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캔슬링이라는 거는 이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를 내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에코 캔슬링인데 이 양쪽에서 두 군데 전부 다 MTR 장비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MTR 장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별도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것들을 혹시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별도로 구현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약간 관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이즈 리덕션은 아까 데모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누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이렇게 과자 봉지를 바스럭거린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터링 해주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MTR 장비의 터치 패널에 마이크 바로 옆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소음 감소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감소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 또는 약간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용도, 보이스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피커에는 이제 fidelity하고 intelligibility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fidelity는 이제 웅장함, 소리의 웅장함을 이제 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 음악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그다음에 intelligibility는 명료성입니다. 사람 말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확하게 듣고 싶냐. 그래서 회의 위주로 상대방의 음성을 많이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천정에 있는 마이크를 군데군데 정확한 위치에다 설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컨텐츠도 중간중간에 동영상 같은 것들을 틀어서 몰입감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벽면에 벽체에다가 어떤 매립형 그런 저 스피커를 설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스피커도 선택이 필요하고요.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천정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을 때 음영 지역이 없도록 정확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와의 간섭이 없도록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뭐 당연히 천장 설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인데요. 사실 케이블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설치업체가 당연히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줄인다거나 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을 좀 이제 저렴한 것으로 할 경우에 여기서 모든 에러나 이슈나 또는 품질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케이블 때문에 품질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케이블별로 USB나 HDMI 이렇게 최대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게 넘어서면 신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더 긴 이제 거리를 커버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중간에 리피터나 익스텐더 확장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케이블 같은 것도 뭐 브랜드 같은 게 있나요? 네, 브랜드 제조사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회의실마다 또는 사업장마다 이런 제대로 된 음향 설비, 그 다음에 영상 설비, 제어 설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회의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또 헬스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관리적인 툴들을 MTR 장비들은 팀사 어드민에서 가능하지만 그 외의 AV 장비들은 이렇게 별도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또 데모해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IT 부분에서의 인력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인건비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주신 AVT와 얘기를 하면 좋을지 세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간에 상관없이 즉 소형 회의실, 중형 회의실, 대회의실, 특대 회의실, 아주 큰 회의실, 강의장, 강당, 교육장 상관없이 모든 공간들을 다양하게 다 구축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설계해 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는 순수하게 AV 장비, 과거의 전통적인 AV 장비들도 IT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화 되어 가고 있고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들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팀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을 그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AV 장비와 또 IT 기술이 많이 융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AV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특정 브랜드의 어떤 총판 업체가 아닙니다. 유통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판매에 중점을 두는 업체는 아니고요.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주신 AVT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여기다 4번을 넣으면 제가 상무님이랑 이번에 이거 가서 체험도 하고 방문 세트업 보고 이제 피드받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세요.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꼼꼼해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고 98%가 아니라 나머지 2%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건 제 간증이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설문집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특히 이제 요 하남시에 있는 주신 AVT 실제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 금방 느낌이 오실 거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요거 담당하시는 분들 좀 고려하신 분들 현재 있는 룸이나 교육장을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이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현진님께서 카메라 트래킹 추적 기술 4가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MTR에서 자동으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입력하는 건지요? 예, 4가지가 전부 다 지원되는 카메라가 있고 일부만 지원되는 카메라도 있는데요. 카메라 중에 어떤 지원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는 MTR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 미리 스피커 트래킹을 하고 싶다. 근데 그 부분이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할 때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두시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매뉴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박미라님, 타운홀을 대규모로 200명 정도의 타운홀을 에서 발표자가 발표한 도중에도 청중석에는 많은 지방 방송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청중석 쪽에 있는 실링 마이크가 동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링 마이크 여러 개 넣었을 때 뭐 이네이블, 디세이블 이렇게 수동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체험센터에 와보시면은 천장에 실링 마이크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모드를 3가지로 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강의용 모드, 그러면은 강사 쪽 무대에 있는 마이크만 이네이블이 되고 나머지 마이크들은 디세이블이 돼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이크로는 이제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퍼런스 모드 그러면은 강사용 마이크와 저쪽 청중에 있는 마이크가 켜져서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그 컨텐츠용 모드 그러면은 뭐 다 꺼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모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할 경우에는 터치 패널에서 이제 특정 마이크만 끄고 켜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네. 조승건님, 타운홀 운영할 때 청중을 보는 앵글, 발표자를 보는 앵글이 필요한데요. 2개 이상의 마이크를 1개 장비에 연결이 가능할까요? 2개 이상의 마이크를 1개 장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카메라에 연결하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마이크도 여러 개 있고 카메라도 여러 개 있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중간에 마이크는 믹서, 카메라는 뭐 매트릭스 뭐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그 활성화되는 것들만 입력 소스를 집어넣고 이제 표출이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이용주님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어떤 것들을 더 발전할 것들이 방향이 뭐로 생각하시는지 모던 워크플레이스가 지금도 좋지만 예, 뭐 요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회의실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공간,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밖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업무 공간에서 지금은 팀스라는 어떤 그 클라우드 화면 내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지만 그걸 보다 더 실감나게 어떤 3D 공간 내에서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세훈님께서는 센서가 많이 들어가면 고장이 잦을까도 걱정이 되는데 내구성에 대한 검사나 테스트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센서가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회의실마다 하나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고장은 특별히 2가지 소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과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더라도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조승건님께서 타운홀급 타운홀급의 미팅룸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부분은 마이크와 스피커 운영 부분인데요. 그 마이크를 갖고 있는 발표자와 재생되는 콘텐츠 상대층의 마이크 퀄리티에 따라 다른 음향 레벨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보통 이건 믹서를 배치해서 해결하는데요. 전방향 실링 마이크 3개하고 스피커 9개가 연결되었다고 하셨는데 팀스 장비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스펙인지 그렇다면 인아웃 볼륨은 어떻게 컨트롤하는 건지.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시는 분 같은데요. 예.
그 믹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믹서를 통해서 이제 표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이크 3개가 있고 중간에 DSP라고 하죠. 믹서라기보다는. 왜냐면은 마이크를 그냥 믹싱만 해서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이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DSP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거기에 마이크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제 DSP에서 디지털 이제 신호를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하신 경우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일규님께서 하드웨어가 포함되는 시스템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별개로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구성과 비용 측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MTR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MTR 라이센스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자체에 메인테너스도 필요하죠. MTR뿐만이 아니라 설치되는 모든 AV 장비들이 일단 그 유지보수 비용은 뭐 전체 하드웨어 비용의 한 10에서 15% 정도 보통 그 정도가 이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비용들이. 그래서 유지보수는 SLA라고 아시죠? 그래서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PM이라고 Preventative Maintenance에서 미리 문제만 생겼을 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점검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설문에 이 모던 워크플레이스 체험센터 아까 세션 2에서 보셨던 영상에 나왔던 그것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모든 룸별 형태로 다 돼 있으니까 그 실제로 한번 거기서 한번 실제 튜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예. 저희가 체험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체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뭐 자료나 설명 중요하지만 체험해 보시면은 확실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고민하시는 것들 더 구체화하실 수 있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체험센터 멀지 않으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만드신 그 정도 규모의 체험센터 같은 것이 별로 있나요? 예, 사실 거의 못 봤고요. 해외에는 좀 있을지언정 한국에는 저 장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는 있지만 회의실을 구성을 해놓고 또 어떤 AV 장비들하고 연동해서 하는 데는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서울에서는 아마 굉장한 비용이 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하남에다가 사실 꾸민 이유도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나와 주시면 하남시에 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큰 쇼핑몰? 네네, 그 가시는 길에 네, 그렇죠. 아니지. 네. 여기 먼저 보고 네. 보고 나서 쇼핑몰 가야지. 네. 쇼핑몰 보고 나서 여기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못 볼 테니까. 네, 별마당 쇼핑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예. 가까이 있나요?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